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유여해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시죠? 네, 제가 뒤에 VIP룸 예약에 실패해가지고 사실은 미리 전화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무작정 도착해보니까 이미 방심했습니다. 다른 분이 쓰고 계시다 그래서 근데 방심은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실수는 방심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네, 8월 25일이었죠. 남북 합의를 했었죠. 네, 그때 우리가 또 들어온 저격수다를 찍었던 기억 나세요? 네. 그리고 박사님하고 저하고도 여기에 관해서 방송을 또 한번 찍었습니다. 네. 헌법법을. 네. 거의 최초였죠. 그때 우리가 확성기, 이제 대북 확성기 네. 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이렇게 끄면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북한이 원하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말하자면 실현이 된 거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원하는 거는 뭐 그렇게 실현이 안 됐다.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죠. 뿐만이 아니라 그 네. 당시에 남북 이산가족 회의를,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하지만 네, 그거 가지고 바꾸기에는 너무 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100번 양보해서 국군 포로 이분들을 그렇죠. 그 기억나시죠? 네, 국군 포로 생환 뭐 이런 정도까지라면은 받아줄 수 있지만 박사님 50 좀 넘으셨는데도 약하다. 기억력 좋으신데요. 기억력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딱 짚었던 말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그 당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공동성명서죠.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그렇죠. 2015년 8월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한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비정상적인 사태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비정상적인 이 단어를 가지고 네. 막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정말 그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거 맞죠?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북한도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중대니까. 중대니까 북한 기준으로도 중대니까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사태 맞습니다. 근데 되게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그 방송하는 거 기억나세요? 북한에서 그 중대 방송이라고 한 그 거야? 여자 돼지 아나운서가, 돼지라고 하면 안 되나? 그 아나운서가 올해가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 무슨 그런 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저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이 네. 사인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깡패들이 그걸 보고 전문 용어가 있죠. 그렇게 네. 웃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쪼갠다. 쪼갠다. 이거 아닌가? 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나? 아무튼 뭐 약간 통속적인 단어였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이게 수소폭탄 실험이다 아니다는 저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아무튼 국제사회에 북한이 했던 약속을 어겼다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 지역 주민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북한 그 실험을 한 지역 주민들이 아니요, 우리나라도 그게 밑으로 내려와서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 인근 지역들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지금 방사능 위험 이런 네. 말씀. 그렇죠. 그거는 누가 얘기해요? 그 왜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하냐고요? 우리가 일본에서 방사능 반사하면서 막 정말 생선 먹으면 안 되고 뭐 안 되면 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불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거는 뭐 일본산 생선을 수입하면 안 된다부터 네. 과자도 수입하지 말자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여행도 가면 안 된다, 가면 네. 기형이 된다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네.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법법이잖아요. 네. 아무튼 비정상적인 사태니까 우리도 이제 확성기를 틀겠다라고 했죠. 이미 1월 8일부터 12시, 낮 12시. 네, 낮 12시를 기해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김정은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네. 10군데서 다 틀어주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동식, 네. 과거에 이제 고종식은 뭐 군사분계선 10km 정도만 가청 지역이었는데 네. 이동식 확성기 트럭에다 이제 싣고 다니는 거죠. 이거는 훨씬 더 가청 거리가 멀답니다. 20km 정도 갔네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모 당의 모 사람들이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성기 트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네. 그런 거 왜 트느냐? 그거 틀어서 무슨 의미 있다고 괜히 이북을 자극하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극하는 그러니까 효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효능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유독 확성기 방송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저자세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두려워한다라는 아주 뚜렷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긴급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한국 확성기 방송에 공포를 갖는 이유. 네. 미국 랜드 연구소 자료네요. 네, 브루스라는 사람이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썼어요. 네. 그걸 쓴 걸 정규제 TV에 가서 네. 제가 띄워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자료입니다. 네. 아무도 없는 자료를 제가 들고 좋습니다. 어제 네. 이렇게 읍소를 한 뒤에 들고 네.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공포를 갖는데요. 공포를 갖죠. 가지니까 어떻게든지 하루빨리 한국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려고 그렇죠. 네, 그렇게 북한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했겠죠. 그런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위험할 수 있죠. 북한이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뒤따른다. 이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가한다고 했잖아요. 유엔이요. 유엔이 가할 수 있는 제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유엔이 가할 수 있는 제재 중에서는 경제적 고립이라고 했죠. 네. 고립을 시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중국에서요 협조하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긴 하고 있지만 네. 100% 중국이 완전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100% 협조를 안 한다면 네. 정말로 독일이란다. 그 북한을 고립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중국이 마음 먹고 기름을 끊어버리면 돼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끊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넉넉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합법적인 우리 절차예요. 네. 유엔에서 하고 있는 협약과 유엔의 제재문과 그런 모든 거에 합법적으로 북한이 처음에 거기에서 어긋난 행동을 했고 네. 4차 핵실험까지 했고 우리 국민이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지 네. 과잉 대응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 뭐 전면 남침을 시작했다. 네. 이때도 과잉 대응하지 말자. 뭐 그것과 저는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핵실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확성기 대응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저비용 고효율 대응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확성기를 틀잖아요. 네. 그럼 어떤 기분이 드는지 박사님 모르시죠? 듣는 사람이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저희 남편이 네. 그쪽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군의관으로? 아니요, 남편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아니 왜 또? 그러니까 학교를 네. 이제 멀쩡하게 물리학과를 다니다가 네. 대학을 네. 다시 의대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군대 가는 시기가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현역으로 갔다 네. 왔습니다. GP에서 근무를 했어요. 최전방? 네. 거기서 근무를 수색대 네. 근무를 했는데요. 깜깜한 밤에 정말 깜깜한 밤에 아무 소리도 없는 어둠 속에서 확성기에서 말이 들리면요. 네. 세뇌가 된대요. 반복해서 들으면 네. 네. 세뇌가 된대요. 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인식이 쏙쏙쏙 되는데요. 그건 네.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휴전선 확성기 방송을 상호 중지하자라고 중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상호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측에서 많이 양보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스피커 성능이 우리 쪽 것이 우리 쪽 시설 장비가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같이 맞방송을 하면은 북한 거는 우리 쪽에 전달이 안 됐어요. 우리 것만 저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하면 그쪽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들이래요. 네. 들리는 게 쏙쏙. 그쪽에서는 같이 방송을 해도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요를 틀어줘도 거기선 충격이고 네. 우리나라가 이야기를 해도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에 대한 욕이잖아요. 욕. 그렇죠. 듣게 되면은 너무 충격적이고 아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성기 방송을 다시 틀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는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 네. 네, 있잖아요. 네. 그 신 뭐뭐라는 네. 여자분 네. 북한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좋으면 그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쪽이 좋다고 얘기하는 있어요. 의원들도 네. 있었잖아요. 뭐 종북 성향의 인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 그럼 학생기 갖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분들이 안 가져가려고 하겠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분들 보고 좀 들고 들어가라 하려고 네. 했더니 그래서 이런 그들을 왜 옹호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엔에서 어떤 큰 제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요. 유엔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표현이에요. 네. 쥐가 많이 사는 마을에 네. 고양이가 들어오잖아요. 네. 고양이를 죽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고양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고양이가 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방울을 달아야 하는 네. 것도 알아요. 근데 누가 달려가냐는 거죠. 그렇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그렇죠. 네. 달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또 북한은 제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너무 소극적으로 왜 학생기나 터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극적이 아니죠. 지금 이것은 네. 최고의 방법이고 결단을 빨리 한 것이 오히려 더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 방송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유엔의 제재까지를 한번 법적으로 볼 때는 네. 수순이다. 밟아가는 수준이다. 절 과한 것도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국제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전혀 얘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보셨지만 비정상적인 사태에는 중단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계속 중단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협약을 지키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협약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방송을 개시하는 게 협약대로 가는 협약이죠. 거예요. 협약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아니 협약을 했잖아. 약속을 했잖아요. 네. 북한과 네. 비정상적이면 방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네. 이상한가요? 해석이 맞잖아요. 아닙니다. 예컨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할 권리를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럼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네. 중단. 네,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개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협약에 따른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방송을 개시한 거니까 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언제 종료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단 이 협약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 협약은 끝났고 이제 이거는 끝나서 하려면 다시 시작해야죠. 그럼 북한이 만약에 대북 방송을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싶으면 협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죠. 이거는 8.15는 이걸로서 끝난 거예요. 이걸로 그냥 폐기다. 박사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바람 폈지 당신 절대 바람 피지 않으면 난 살겠어라고 네. 한 거예요. 안 피우겠다고 각서를 썼죠. 네. 각서를 쓰면 안 피우는 순간까지 그 각서가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람은 또 피잖아요. 네. 그럼 그 각서는 이제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끝하고 다시 네. 살 건지 말 건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이른바 남북이 발표했던 공동보도문 6개 조항은 그 자체로 원인 무효가 됐다. 이게 유효의 박사의 법적 해석이고 저도 그 해석을 지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성기 들으러 갑시다. 무슨 방송하는지 꼭 한번 듣고 싶고요. 기회가 되면 저는 직접 참여해서 방송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삐라는 전 반대해요. 네. 삐라는 너무 지약적이다. 네. 그리고 삐라를 뿌렸을 때 그 돈만 빼고 안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계속 들리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귀에 들리는 것만큼 무서운 좋은 거 체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확성기 크게 틀라고 확성기 좋은 거 사서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감 자극. 저는 동영상도 가능하면 한번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북한에서 박사님 보고 또 이렇게 없애야 될 1인에 올릴까 걱정됩니다. 저는 글쎄 10위권 내로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하고 싶으세요? 아니 하고 싶다 아니다를 떠나서 확성기 방송하러 가고 싶으세요? 아니 한번 하면은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네. 하세요. 아니 기회를 맨날 주시면 TV도 우리 그 앞에 가서 섭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는 정말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방송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유의 맛을 한번 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